예. 21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요. 오늘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다음 달에 교체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에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곧바로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요. 이 개각설이 흘러나온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자, 왜 개각설이 불거졌는지 이 부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개각설의 핵심은 정경도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외교 안보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우선 이 외교 안보 라인에서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도 괜찮다는 그런 여론이 조성된 게 아니냐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국방개혁이라던가 또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대북 관계가 역시 핵심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답보 상태가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노이 딜 무산 이후로. 네. 그러면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라도 사실 이 강경화 장관이나 정경두 장관에 대한 교체설은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고요. 총선 압승 이후에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못해서 문책성 교체라는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새롭게 띄우기 위해서 바꾼다는 그러한 어떤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외교 안보 라인도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수건이 뭐겠습니까? 대북 관련된 이 남북 평화 모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새롭게 신임되는 외교 안보 라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든 밀어붙일 것 아니겠느냐. 그런 관측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교체설이 불거져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청와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걷습니다. 이 강경화, 정경두 두 장관은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을 함께한 이들입니다. 그동안의 발언들을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먼저 강경화 장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미지가 실추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입국 금지라고 하는 아주 그런 투박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정경두 국방장관은 송영무 장관의 후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수장이었죠. 군 기강 회의 그리고 북한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석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최근에 목선에 대한 거짓말이라든지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습니까? 제가 언제 북한을 위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느끼고 그 느끼신 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청와대는 확실히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각설이 불거졌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장혜철 평론가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21대 총선이 끝났고 이 총선 입성과 맞물리면서 좀 개각 시점은 맞지 않냐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개각을 한다면 지금 개각 시점이 맞긴 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2기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뭐 숫자적으로 봐주면 지금 뭐 한 3년 정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횟수는 한 2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간평가, 정권의 중간평가라고 불렸던 이번 총선에서 정말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향후 이제 임기 말까지 별다른 레임덕 없이 국정 운영에 어떤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 사실 개각의 적기긴 하죠. 더군다나 새 국회 같은 경우에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가 있을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용을 한번 다시 짜고 새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개각 적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거 개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기존 장관에 대한 문책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장수한 장관들을 한번 물갈이를 해주면서 심기일전하고 새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각은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각 논의 중에서도 이제 그 초점은 외교안보, 특히 이제 외교부 장관하고 그 국방부 장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을 보면은 이제 개각의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도 지난 그 노무현 정권이나 이제 이후 6자 회담 과정에서 중요한 213, 919, 13 이런 합의가 나왔는데 당시도 이니셔티브는 청와대가 졌지만 그 합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들은 외교부에서 나와서 외교부관들이 협상을 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현재의 그 강경화 외교부는 그런 추진력이나 아이디어가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정경두 장관은 그 아까 뭐 박맹우 의원하고 뭐 북한 대변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거에는 별 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좀 넘을 수 없는 어떤 인식 차이가 최근에 좀 표출된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교체설에 입을 연 청와대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는 이제 분위기를 더 확 바꿔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실시간 검색어 빼먹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오늘 글쎄요 인분을 먹으라고 했다가 그 교회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도 지금 사과문 자체도 좀 함량 미달이라 논란인 빛과 진리의 교회라는 걸 가지고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은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